친정엄마 장례식장에 3일 내내 계셨던 시어머니. 제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래론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10년 전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저는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네요.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시간 좀 내줄래? 하셨어요.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재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려가셨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뭔가 좀 답답했는데 그게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 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고 선식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 거야.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알았지?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고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에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알았지?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 해봄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셔서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시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는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뭔가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 거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사돈.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어요.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시고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저흰 친척도 없습니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어요.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롭단다. 하시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제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제 동생을 챙겨주셨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저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어요.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셨어요.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어요. 제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어요.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전 그날도 또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라.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어요.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테니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어요. 난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제 동생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습니다. 제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어요.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고요. 오는 길에 동생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어요. 제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제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제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이에요. 항상 저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